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여행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짝이는 쇼룸과 화려한 광고 뒤에 가려진 미국 중산층의 꿈과 악몽이 뒤섞인 자동차 시장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과도 같은 자동차가 어째서 지금 미국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었을까요? 2025년 무려 300만 대의 차량이 압류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거대한 붕괴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차량이 사라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경제의 다음 침체를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거대한 붕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하나의 대출 연장이 또 다른 대출 연장을 낳으며 수십 년에 걸쳐 설계되었습니다. 본래 자동차 할부는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 36개월에서 48개월이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차 가격이 4만 달러, 중고차 가격이 2만 7천 달러를 훌쩍 넘어서자 대출 기관들은 조용히 시스템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장에서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기간을 60개월, 72개월, 84개월, 심지어 108개월까지 늘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카푸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초장기 할부 모델은 미국 자동차 구매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전체 대출의 거의 3분의 1이 72개월을 초과하며 수백만 가구가 차량의 실제 수명보다 더 긴 계약에 갇혀버렸습니다. 10년 타도록 설계된 자동차를 거의 10년 동안 할부로 갚는 셈이죠. 이자율이 3에서 4%에서 6에서 9%로 치솟으면서 총 소유 비용은 조용히 폭발했습니다. 4만 5천 달러짜리 자동차를 7% 이자로 8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이자로만 1만 2천 달러 이상을 지불하게 됩니다. 중산층의 필수품이 수년간의 재정적 멍해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이 구조가 월 납입금과 실제 경제적 능력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대출 기관들은 월 납입액을 낮춰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구매자는 한 달에 650달러라는 숫자만 보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출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심리적 함정, 즉 월 납입금 중심의 가격 책정 모델 덕분에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도 자동차 딜러들은 계속해서 차를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입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은 계속 쌓이고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며 자동차의 가치는 대출 잔액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합니다. 8년짜리 대출의 4년차에 이르면 많은 대출자들은 자신의 차 가치보다 수천 달러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융자는 불가능하고 중고차로 팔아넘기는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이는 마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한국 가정이 자고 일어났더니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빚만 남았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보험료는 치솟는 현실 속에서 수백만 명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에 갇힌 것입니다. 초장기 대출은 자동차 시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붕괴를 잠시 늦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메커니즘이 미국 전역에서 연체 대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초장기 자동차 대출의 등장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전역의 차량 가격을 폭발시켰을 때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고차 시장 역사상 가장 격렬한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한때 18,000달러에서 22,000달러 하던 차량이 갑자기 28,000달러에서 35,000달러 범위로 치솟았고 일부 차종은 2년도 채 안 되어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공장 폐쇄로 신차 공급이 줄어들고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시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매년 300만에서 400만 대의 거의 새 것 같은 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하던 리스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공급이 마르자 수요는 위로 솟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16,000달러에 팔리던 3년 된 세단이 갑자기 24,000달러의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쇼크는 단순히 가격만 올린 것이 아닙니다. 가치와 부채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미 그 가치가 약화되고 있는 부풀려진 차량을 담보로 수백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생산이 정상화되고 반도체 공급이 돌아오자 중고차 가치는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그 차량에 묶인 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벌어지는 격차야말로 연체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핵심적인 불안정성입니다. 대출자들은 거품의 정점에 고정된 대출 잔액을 갖고 있지만 차량 자체는 이미 부풀려진 가치의 20에서 30%를 잃었습니다. 공급망 충격으로 시작된 것이 전국적인 구매력 위기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 조정되면서 그 정점에서 차를 산 대출자들은 혹독한 진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출 잔액은 어제의 경제에 존재하지만 그들의 차 가치는 오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고차 가격 폭등은 소비자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금융 왜곡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자산, 즉 깡통차 현상의 급증입니다. 가격이 인플레이션으로 부풀려진 정점에서 후퇴하면서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은 자신의 차량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을 교체하려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마이너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부족액은 6,000달러를 초과합니다. 부족액 6,000달러는 이론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재융자나 차량 교체를 시도할 경우 즉시 가게가 감당해야 할 실제 부채입니다. 특히 72개월에서 108개월에 달하는 장기 할부와 결합될 때 이 문제는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대출 초기 몇 년 동안은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대부분 이자를 갚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치가 급격히 조정되면 이 대출자들은 매달 제때 돈을 내면서도 빚의 수렁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차량의 가치가 남은 빚보다 훨씬 적을 때 소유자에게는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수천 달러의 빚을 새 대출에 떠넘기지 않고는 차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담보물이 대출기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융자도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보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팔 수도 없습니다. 대출은 회복 경로가 없는 감가상각 자산에 묶인 빚에 덫이 됩니다. 중고차 가치가 계속 정상화되면서 이 마이너스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이미 높은 보험료, 수리비, 정체된 임금으로 허덕이는 가계의 재정적 압박이 가중됩니다. 스트레스가 연체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마이너스 자산은 단순한 수학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전면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전환시키는 방아쇠입니다. PHST-9- 자산 위기는 표면에 드러난 문제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경고적인 균열, 즉 미국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부문의 가속화된 붕괴가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고 재정적 완충 장치가 제한된 대출자들로 구성된 이 시장은 항상 경제 전반보다 먼저 스트레스를 보입니다. 서브프라임 60일 이상 연체율은 6.43%까지 치솟아 10년 이상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수십만 가구가 직장, 학교, 필수 서비스를 연결하는 유일한 자산에 대한 지불을 놓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10에서 15%의 이자율과 장기 계약에 갇힌 대출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예산에 남은 공간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출은 거의 아무런 회복력 없이 구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PHSE-10 서브프라임 붕괴는 고립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마지막 주요 금융위기 이후 목격한 가장 큰 차량 압류 물결에 직접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마지막 분기에만 82만 2천 대의 차량이 압류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전체 대출 시장에 심각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급증은 천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 이후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월별 압류 건수가 증가하며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득과 필수 교통비용 사이의 불일치라는 더 깊은 붕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류는 무책임이 결과가 아니라 경제적 스트레스에 의해 재편된 재정적 우선순위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PHSE-11이 압류의 물결은 개인 대출자를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낳습니다. 압류된 모든 차량은 경제적 피해의 2차 사이클을 만듭니다. 경매 시장은 중고 재고로 넘쳐나고 이는 가격을 더 빠른 속도로 하락시킵니다. 하락하는 재판매 가치는 남아있는 대출자들의 마이너스 자산 격차를 더욱 넓혀 미래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담보 가치가 약화되는 것을 본 자동차 대출 기관들은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수백만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압류 급증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증가하는 채무 불이행은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락한 가치는 대출기관의 더 빠른 조치를 촉발하며 그 조치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소비자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이 사이클은 이제 광범위한 자동차 산업을 재편할 만큼 강력해져 딜러, 제조업체, 대출기관들이 10년 이상 다루지 않았던 위험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PHSE-12 패턴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백합니다. 차량 압류는 더 이상 배경적인 추세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현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금융사건 중 하나였던 2008년 모기지 붕괴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동차 대출은 자산 유동화 증권, ABS이라는 상품으로 목격이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됩니다. 차량 가치가 안정적일 때는 안전해 보이지만 가격이 하락하고 연체가 동시에 증가하면 그 기반이 무너집니다. 현재 시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HSE-13 2008년과의 유사성을 더욱 놀랍게 만드는 것은 악화 속도입니다. 주택시장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붕괴했지만 자동차 시장은 몇 달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정상화되자 차량 가치는 급격히 조정되어 대출자와 대출기관 모두 갑작스러운 침식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대출이 어제에 부풀려진 가격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담보 현실은 무자비합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증가하는 압류를 더 광범위한 금융 위협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적 도화선입니다.
대출이 담보를 큰 차이로 초과하고 그 대출을 기반으로 구축된 증권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작은 충격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섭니다. PHS24 이 모든 현상은 미국 중산층 내부의 더 깊은 붕괴를 반영합니다. 한때 관리 가능한 가계 지출이었던 교통비는 이제 주거비, 유료비와 맞먹는 재정적 부담으로 변모했습니다. 신차 중간 가격은 거의 48,000달러에 달하고 중고차는 약 27,000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한 임금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즉각적인 수리가 불가능한 구매력의 균열을 만듭니다. 여기에 보험료, 연료비, 유지비를 더하면 총 교통비는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 예산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브프라임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자 그룹에서 채무 불이행이 가속화되는 이유입니다. 중산층은 더 이상 경제적 압력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체, 소비 감소, 수요 위축을 통해 금융 시스템으로 압력을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대출이 줄고 중산층이 무너지며 소비자 지출이 위축될 때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엔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제 자동차 부채 붕괴가 더 이상 경고 신호가 아니라 결정적인 위험이 되는 문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채무 불이행, 줄어드는 신용 접근성, 하락하는 담보 가치, 그리고 약화된 소비자 회복력의 조합은 역사적으로 주요 경기 침체에 앞서 나타났던 바로 그 환경을 형성합니다. 이제 질문은 자동차 시장이 위기에 처했는가가 아닙니다. 위기가 전체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불꽃이 될 것인가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닌 평범한 미국인들이 기본적인 교통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하면서 촉발되는 경기 침체 말입니다. 부채로 쌓아올린 소비와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